아직도 시장에서는 역전세 날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건 뭐 전국적인 그런 추세인데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전세가가 그냥 완만하게 상승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 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리모델링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큰일인데 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딴 나라 얘기 같고 그리고 뭐 근 1년 내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분당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이러한 전세 가격의 상승은 분당에 영향을 미칠까? 분당 전체의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분당을 조금 벗어나서 이런 곳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분당의 좀 특수성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당의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학군지라는 거죠. 이 학군지라는 말의 의미를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학군지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이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렇다는 걸 의미합니다만은 또 이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둔 엄마가 있다라기보다 공부 잘하도록 하는 엄마들,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좀 남들에 비해서 좀 더 그런 생각을 좀 더 강력하게 갖고 있는, 좋게 말하면 학구열이 매우 뛰어난 엄마들이 많다는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좀 극성인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적인 의미로는 어떻다는 얘기냐면 그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재건축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반포 같은 데가 굉장히 부촌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재건축 직전에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은 어땠냐면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 수도 틀면 녹물 나오고 이러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학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녹물 나오는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열정이 있는 그런 엄마들이 몰리는 곳이 학군지라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당도 이런 이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분당을 크게 벗어나서 이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이주보다 더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안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결국 분당 내에서 전세를 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 전세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충분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물량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물량이 아주 없지도 않아요. 10월 달에 입주하는 성남에 입주하는 물량도 있고 내년에 위례에 입주하는 물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각한 물량 부족 현상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이주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물량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가격 상승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바닥은 찍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최소한 급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강보합 형태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도 강보합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타는 거죠.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하여서 분당의 전세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시장 분위기,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전세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부터 보면 되거든요. 전세가는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일단 이자의 상승이잖아요. 이자가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계속적인 상승은 이제 최소한 상단은 거의 찍었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완만히 이제 하락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세입자들을 위한 특별금리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급변등이 나쁜 것이지 이런 것이 이제 크게 변동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또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금리에 이렇게 익숙해져요,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하고.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한 이슈 자체가 크게 시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 물량을 한번 보면 올해부터 이제 물량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내년은 더 줄고, 그렇게 해서 25년 정도가 되면 오히려 적정 물량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주요한 지역들이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점점 전세 수요를 받아줄 만한 물량도 점점 줄어든다는 걸 감안할 때 전세가는 또 완만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억지로 전세가를 누른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것이 전세가를 누르다 보니까 규제에서 벗어난 물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가가 굉장히 폭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거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임대차법이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중 구조로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그랬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이런 이중 구조들이 많이 해소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장에 전세가가 일원화되는 그런 수준으로 점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량이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24년에 끝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게 2020년 7월 31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급등한 물건이 있고 또 규제를 받아서 5%밖에 못 올린 물건들이 있고 막 이렇게 상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그게 2022년이란 말이에요. 그 물건이 다시 재계약하는 때가 언제냐면 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에요. 23년부터는 전세가 확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24년까지는 그렇게 급등했던 물건들이 나오니까 전세가 급등했던 물건들이 나오니까 그건 다 역전세잖아요. 그러니까 24년까지는 역전세를 맞아야 될 그런 물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는 하나 그런 역전세로 인해 가지고 주인과 세입자 간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거의 올해 안에 거의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년에 나온 물량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년도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22년도만 됐어도 그때 당시에 임대차법을 벗어나서 매우 높은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물량 자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올해 안에
역전세를 맞아가지고 뭐 돈을 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올해 안에 거의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격에서 완만하게 오를 일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분당에 이렇게 뭐 한 1000세대 넘는 이런 단지에서 이주 수요가 나왔다. 이런 것이 겨우 분당 뭐 한 1000세대밖에 안 되는 그런 데서 나온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시장의 힘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분당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분당이라는 곳은 강남과 맞먹을 만큼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곳이에요. 그리고 또 분당 주변에 있는 곳에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포진해 있지 않아요. 물론 뭐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뭐 수지, 판교, 광교 정도까지는 거의 물량이 없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수원 정도의 물량이 있고 성남 뭐 이 정도의 물량이 있는 정도거든요. 뭐 그게 아주 없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막 넘치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까지 하다면은 분당에서 시작한 이런 작은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가 급등의 영향은 점점 퍼질 가능성도 꽤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분당에서 시작한 전세가의 나비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수는 어떻습니까? 고수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수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눈앞에 있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 알잖아요. 우리가 과거 상승장에서 그런 거죠.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영원히 계속 가격이 올라갈 줄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라고는 점쟁이가 미래를 맞추듯이 맞추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수압, 두 수압, 세 수압을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 어쨌든 또 이렇게 세상을 좀 바뀔 수 있겠네. 이런 예상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B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생각을 일단 최소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현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는 그런 거에선 최소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당에 이렇게 이주 수요로 인한 나비 효과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뭘 준비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